반갑습니다. 시로입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 이거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노후 준비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노후 준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틀 안에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전업주부시라든지 또는 학생, 군인 또는 수입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반드시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국민연금을 100만원, 200만원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10만원, 20만원 내시는 분들이 수령 금액은 더 많습니다. 금액 비율로 치면. 자, 간단히 보면, 자, 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국민연금 중에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의가입.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가입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월 10만 원부터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면 나중에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상도 안 되고 가입할 필요도 없으니까 가입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10년을 납입을 하면 나중에 매월 18만 3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10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나중에 18만 3천 원 정도씩을 받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을 넣으면, 그러면 10만 원을 넣으면 18만 3천 원을 받으니까 20만 원을 넣으면 36만 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받냐면 24만 1천 원을 받아요. 30만 원을 넣으면 매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넣으시는 게 좋냐면 나중에 자기가 수령 금액이 한 4,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가입하시는 게 수익이나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괜찮은 데를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입하는 국민연금 액수에 비해서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지 않은 게 사회 취약계층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추납제도.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과거에 한 직장을 4년만 다녔어. 그래서 그때 가입한 게 4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6년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는 또 추납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6년 거를 납입을 하면 또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꼭 해야 돼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 말고,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 말고, 대상이 안 되시는 분이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수령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미 가입하고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반드시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돼요. 월 한 4, 50만 원 정도 되게끔 세팅을 하시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미 가입 대상이 되느냐,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깔고 가야 된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또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빼놓고는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자,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을 담보로 거기에 살면서 매월 생활비 형태로 받는 거죠.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주택 가격이 3억 원 정도 되는 뭐 아파트라고 치면 현재 70세 정도가 되신다라고 하면 매월 89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 89만 원 정도를 평생 종신토록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뭐 버틸 수 있겠죠. 국민연금 한 4, 50만 원, 그 다음 뭐 주택연금에서 한 8, 90만 원 정도 되고 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택연금은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보니까 이자 자체가 복리로 붙어서 늘어나는 구조가 돼서 나중에는 이자 자체가 몇 억이 됩니다. 그리고 수령액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 별도의 뭐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크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농지연금이에요. 농지연금. 자, 주택연금은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나이 기준만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고 뭐 주택 가지고 있고 뭐 공시지가 9억 이하 이런 기준들만 있는데 그 외의 기준은 없죠. 근데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일단 5년 돼야 되고요. 만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입하실 수는 없어요.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는데 자,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주택연금처럼 똑같은 뭐 3억 원 정도 되는 농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3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3억 원 정도 되는 오타네요. 오타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공시지가 3억 원 정도 되는 농지에서 70세 기준으로 하면 종신형으로 가입을 하면 129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죠? 주택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89만 원. 농지연금은 129만 원. 그쵸? 그래서 이미 자격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농 경력 5년,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경매나 공매로 그 가입 가능한 농지를 싸게 취득을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년할 무렵부터 한 60세부터 자격을 갖추시면 돼요. 어차피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만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60세부터 5년을 자격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격을 갖추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 농지연금 관련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을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래도 뭐 한 200만 원 정도 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자, 주택이 3억이고 농지가 3억인 걸로 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너무 오래토록 수령을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주택하고 농지 가격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3억 원짜리 가입을 해서 가령 연금을 5억, 6억을 수령을 했다. 그러면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차익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돈이 남았어요. 주택 가격보다 농지 가격보다 나중에 정산을 했더니 수령 금액이 더 적어. 그거는 상속인들한테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크죠. 부족한 건 청구를 하지 않고 남는 건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월세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뭐 괜찮은 상가 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뭐 20평대 전용 59제곱미터 정도 되는 애들 이렇게 해서 뭐 한두 채 정도 더 해서 거기서 월세를 수령해서 노후 자금으로 쓴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또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해외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 자, 뜬금없이 웬 주식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 주식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아요. 꼭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15년, 20년이 되면 이게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하나 팔아서 토지 하나 팔아서 또는 뭔가 부수입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 정도를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관한 키워드는 이 세 가지예요. 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들이죠.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 중국 내수. 앞으로 중국이 엄청 성장을 할 겁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요. 이 단계를 지나면 중국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자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바이오예요. 바이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늘어나나요? 뭐 2030년까지는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뭐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지구의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한 몇십 년 지나면 지구의 인구가 뭐 100억 명쯤 된다라고 해요. 지금 뭐 70 몇억 명쯤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구가 늘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 병에 많이 걸리죠. 질병에.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들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뭐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화이자, 사노피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노후 준비를 고려를 한다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주당 30주씩 배당을 해줬어요. 100주당 30주씩 그렇게도 배당을 해줬으니까 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노후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국민연금 많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월 한 4, 5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게끔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또는 월세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해외 주식,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나중에 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넉넉한 노후 맞이하시면 또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